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과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오늘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8월 8일부터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피해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마침 강남 네. 일원에서 블록체인 관련 행사 굉장히 크게 또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이제 뭐 서울, 뭐 부산, 제주 동시적으로 예. 이제 블록체인 관련 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네. 이 때 맞춰서 해외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예.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행사 첫날이었고 그날 밤에도 행사 굉장히 이어져서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들 고생을 좀 많이 했다라는 후문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연사들도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의 트렌드까지 알아볼 수 있는 행사였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융방송의 블로기드에서 세상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인사이트로 출발합니다. 네, 세상에 정보가 정말 많은데 거기서 정확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선택을 가늠하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 그쵸. 오늘 전문가 어떤 분 모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샌드뱅크라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또 내신 예. 백훈종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백훈종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하면 저희 이제 인포맥스티 방송 초창기 한번 나와 주셔서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월 8일부터 블록체인 관련 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주제가 웹3를 향하여 이제 주제가 딱 정해졌어. 예전 같으면 사실 약간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웹3라는 주제가 딱 이야기가 됐고 실제로 대기업이라든지 서비스 사례가 발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웹3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웹3 관련 서적도 출판하셨고 그래서 웹3가 뭐냐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웹3 또는 웹 3.0 그 말 그대로 3세대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있는 인터넷이 2세대 인터넷이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이럴 때 아주 되게 단순한 기능만 있었던 인터넷을 1세대 인터넷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아직 뭐 겪고 있거나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누가 질문하시면 항상 고민을 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예시를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요즘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거 쓰는 분들 많으세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네, 광고 차단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더 많이 아시는데 네. 유튜브나 뭐 모든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 광고가 뜨잖아요. 네네. 그 브라우저 자체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브라우저인데, 아, 인터넷 하는 네. 어플 창이군요. 그쵸, 창이죠. 그게 그냥 광고를 다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웹 3.0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서비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예시를 들어드려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웹3라는 굉장히 주요 트렌드 때문에 관련 책도 많이 나왔고 웹3에 대해 설명하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백훈종 이사님 책을 이제 보면 웹3를 비트코인에 되게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되게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백 이사님 얘기하시는 그 웹3가 다른 분들이 보는 웹3랑 좀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지 요거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들 좀 토큰 이코노미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유의 인터넷이라는 정의를 하실 때 소유하는 인터넷. 네, 예.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가져가는 그런 네. 소유의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토큰이다. 그거를 이제 항상 많이 듣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토큰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토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토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레이어 위에 어떤 인프라들이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다른 업계 주장이나 아니면 네. 지금까지 나온 책들과는 또 다른 주장을 제가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웹3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엔 항상 코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코인을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 또 그 코인이 있고 없고를 또 웹3의 또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과거에 그게 뭐 비슷한 용어로 토큰 이코노미 이런 용어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또 토큰이 모든 서비스마다 다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택시를 불러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 공항에 내려서 우버를 부르겠죠. 그때 뭐 택시 어플,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항공사, 하나하나 다 다른 걸로. 네, 예.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 예. 이 서비스마다 각자 토큰이 따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부르려면 그 해당 어플에 토큰을 미리 사서 넣어놔야 되고 예. 네.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네. 해외 공항에 내려서 우버를 부르렸더니 우버 토큰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근데 지금 토큰을 강조하는 웹3는 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편입니다. 모든 웹3를 하겠다라는 비즈니스를 보면 다 토큰이 발행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저는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주의예요. 네. 그럼 토큰을 그래서- 발행하지 않고 웹3 비즈니스를 한다? 그렇게 봐야 토큰을 돼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초반에는 음. 나중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후에 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지금 내용이 사실 약간 저희가 나중에 해도 조금 이해를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그럼 이제 백 이사님이 생각하는 웹 3.0은 어떤 컨셉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비트코인을 제가 특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이제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이 가장 완벽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네. 검열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어떤 제3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비트코인 위에서 벌어지는 트랜잭션을 검열하거나 뭐 거기 위에 있는 자산을 가져가거나 예. 이럴 수가 없는 완전히 소유권이 유저한테만 오롯이 있는 그런 네.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 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이용하실 때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제 그 해당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그렇죠. 네. 그 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이제 해당 회사들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거나 이제 뭐 기타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편하고 좋은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열심히 앱을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심사를 올렸어요. 네. 근데 앱스토어에서 거절합니다. 왜요? 이유가 불분명해요. 뭔가 당사 정책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플랫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절이 되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잘 운영을 하고 있던 앱도 그냥 그 애플과 구글이 정책이 바뀔 때 갑자기 통보를 받기도 해요. 이 앱은 더 이상 거래될 수 없다. 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예인데 사업자가 리소스, 시간과 자본을 투여를 해서 예. 굉장히 열심히 만든 서비스 이 결과물을 예. 타사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타사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 따지자면 갑이죠. 갑이죠. 예. 엄청난 갑을 관계입니다. 예. 그 갑을 관계가 거의 주종 관계까지 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승자 독식 현상이라는 게 항상 필연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네. 플랫폼이 하나나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구글과 애플만 쓰잖아요. 방금 예를 들어드린 앱스토어 같은 경우, 뭐 SNS 같은 경우에도 대형 SNS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다 쓰는 것처럼요. 예. 그 제2, 제3의 플랫폼들은 거의 이 후발주자로서 이 먼저 나간 플랫폼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거의 모든 정책들이나 어떤 업계의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다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야 되는 구조라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게 나오기 힘든 구조죠 지금. 이제 그들의 말을 따르다 보면 혁신이나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웹 2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고 네. 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웹 3.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웹 3.0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제 방법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이 분산 원장이라는 거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중앙 저장 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 서버에 네. 저장하지 예. 않고 어떤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에 나눠 저장하겠다는 얘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처럼. 블록체인처럼. 예. 그래서 이 어떤 특정 회사가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으므로 네네. 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음. 요게 이제 장점인데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한 2만 대의 컴퓨터가 이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합니다. 근데 물론 많은 데이터가 담기지가 않죠. 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한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레이어 2, 레이어 3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인터넷도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2, 3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약점이 있으니까 네, 보완하는 그런 장치들인가요? 그렇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에 많은 데이터가 담길 수가 없으니 예. 우리가 유튜브 영상 하나만 올려도 네. 수십 기가바이트인 때가 있잖아요. 또 속도 느리고. 속도도 느리고. 예. 근데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제 그 큰 영상이 어떤 AWS나 네. 그런 중앙 저장 장치 서버에 저장이 되죠. 클라우드 서버에. 클라우드 예. 서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등록하고 쉽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은 블록 하나당 용량이 뭐 1메가바이트에서 많게는 뭐 수십 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십 기가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실 시스템입니다. 근데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우리가 거기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까가 이제 레이어 2, 네. 거기 레이어 3 이런 데서 네.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산 저장 장치 기술 IPFS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분산 신원 인증 DID라고 합니다. 예. 이런 기술들이 다 융합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서 내가 이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나만의 개인 아이덴티티가 생겨야 되고 네.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 데이터나 그 안에서 이제 그 거래하는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제 분산 장치, 분산 저장 장치에 담겨야 됩니다.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탈중앙화된 인터넷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나온 이유가 결국은 레이어 1에서 다 커버하기 힘든 기본적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이사님은 웹3의 기본 그 레이어로서 비트코인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은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보셨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말이 맞고요. 비트코인은 네.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네. 정의 내린 이론에 따라서 네. 탈중앙성과 이 보안성에 굉장히 큰 이 집중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뭐냐?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의 주장에 따르면 두 개를 가져가면 하나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트릴레마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아. 네. 비트코인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가져갔어요. 네.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엄청 떨어집니다. 네. 속도도 느리고 네. 뭔가 그 위에 어떤 앱을 올리거나 지금 디파이나 뭐 NFT 플랫폼이 하나도 비트코인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제 이 자체 블록체인 레이어 1 자체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굉장히 확장시키는데 많은 그 리소스를 쏟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네, 네. 하나의 목적이죠. 지금 POS 기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 네. 지금 샤딩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인데 샤딩은 또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네. 이 블록체인은 6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네. 들어도 모르겠지만. 복잡하죠. 제가 그래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 제가 물론 기술적인 이해도가 엄청 낮아요, 사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어 1단에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네. 기술적으로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이더리움도 이미 뭐 아비트룸이나 네. 옵티미움, 네. 옵티멈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금 그 거래량이 몰리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레이어 1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사용성이 네. 입증이 됐으니 레이어 2, 레이어 3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이더리움의 이 재단 네. 또는 이더리움 내부 인사이더들의 결정은 자꾸만 레이어 1의 확장성을 더 발전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 보이고 네, 아직 뭐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을 완벽하게 이루고 달성한 다음에 레이어 2, 레이어 3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네. 제가 더 흥미롭게 보고 관심 가게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이제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나 시도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잖아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뭐 확장성,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돈을 주고받는 정도, P2P 거래 정도 용도에 국한되고 우리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하지 이거를 이 위에서 서비스를 올리고 DApp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웹3를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이제 덜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주장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계속-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일단 저는 탈중앙성이라는 걸 버리면 웹 3.0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탈중앙성이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신원이나 개인의 데이터가 예. 개인의 소유로서 남아야 하고 그게 누구한테 대여되거나 양도되면은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예. 지금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음. 지금 인터넷이 가진 문제점을 우리가 부작용들을 해결하려고 웹3가 나온 건데 예. 이더리움이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가진 재밌는 측면이 뭐냐면 네. 인퓨라라고 하는 특정 회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다 송신해와요. 송수신을 담당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하면 네. 인퓨라의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를 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네. 그리고 저희 앱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도 네. 인퓨라를 통해서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 서버가 다운되면 네, 인퓨라 서버가 다운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어떤 지금 트랜잭션이 쌓이고 있는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웹 3.0은 탈중앙화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냥 서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작년에 또 인프라 서버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예. 거래소 입출금이 오스탑되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래소들도 어.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보내면 입출금을 받는 것들 작업을 예.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죠. 아니 뭐 이 방법이 효율적이고 좋다고 하면은 뭐 맞는 말인데요. 그것도 그냥 이건 항상 논리 사고 구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자 어떤 독재자가 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 사람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인퓨라에 전화 두 통만 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셧다운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바로 그게 그 검열 저항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의미라서 반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저 웹3로 다시 한번 얘기가 돌아와서 이더리움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네.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쓰던 우리가 웹2라고 부르는 현재 플랫폼들의 편의성을 웹3의 그 탈중앙성이라든지 뭔가 정보의 뭔가 왜곡이 불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우리가 지금 쓰는 걸 넘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도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용성과 편리성을 간과할 수는 없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 일반 대중은 예. 나한테 효용 가치를 주는 서비스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언제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가 입장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거를 원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저희가 뭐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런 게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속도가 중요하다면 속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편리함이 중요하다면 편리함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 다만 요즘 그 미닝 이코노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마케팅 쪽에서는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경제죠. 이제 미닝 이코노미. 그렇죠. 한국말로 의미 경제. 예.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모든 경제 주체가 사람들이 예. 나의 최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약간 이런 게 전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과 다르게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연봉을 반 이상 깎고 블록체인 회사로 이직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죠. 바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은 이미 많이 벌었고 혹은 더 이상 많이 벌 필요가 없는데 의미를 찾고 싶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웹2가 지금 되게 그 포커스하고 있는 어떤 간편함, 편리함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디지털 전환의 가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웹 3.0이 약간 성능이 떨어지고 느리고 불편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아까 이제 예로 들어드린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네. 광고 보기 싫은 거예요. 아 진짜 귀찮다. 근데 그렇다고 유튜브 프리미엄에 돈 내는 것도 싫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완전 마이너한 서비스를 네. 모두가 크롬을 쓰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크롬을 쓰는 게 좋은데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웹 3.0 현상이에요. 저는 웹 3.0에서 되게 그 우려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웹 3.0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이제 토큰을 먼저 선발행을 먼저 하는 패턴이에요. 가장 먼저. 먼저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자금 조달을 토큰으로 초기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프로덕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먼저 자금이 조달이 되고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 토큰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는 많은 자금이 조달됐을 때 이 서비스를 굳이 단계별로 성장시켜야 될 동기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구조로는 웹3 기반의 서비스들이 제대로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지난 4년 5년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일반 스타트업은 사실 자금 조달이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서비스 성장한 단계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데스밸리를 못 넘으면 또 이제 뭐 저출하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PMF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전에 토큰이 먼저 발행이 되고 자금이 조달이 되고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의 악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가지는데 좀 맞아요. 백이사님 생각은 좀 어떤 궁금해요. 네. 되게 많은 예가 제 주변에 있는데요. 네. 어떤 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모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네. NFT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ICO랑 비슷하죠. 예. 네. 먼저 NFT 민팅하고 자금 모집을 하고 이제 네. 그 로드맵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이제 발전시키잖아요. 음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달콤한 미를 예측하죠. 네, 달콤한 미래죠, 사실. 달콤하죠. 자금 장미빛 모집을 미래라고 했으니까. 하죠. 아, 장밋빛 미래.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내가 앞으로 NFT 프로젝트를 위해 마케팅도 하고 사업 개발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게 다 NFT 홀더들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NFT를 엄청 충성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사실 소수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 상승을 바라고 산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언제 가격 올라요밖에 안 물어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회사 자체의 방향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의도 뭐 혹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원래 이 서비스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시간 못 쓰는 게 또 있으니까. 셀시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 결국엔 파산 신청을 했죠. 네네네. 예치 셀시우스 서비스. 서비스도 예치 서비스 해외에 있는 예치 서비스인데 토큰이 있었어요. 셀 토큰이라는 토큰이 있었고 셀 토큰을 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셀 토큰 이 외부 VC 투자자로부터 자본 유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네. 셀 토큰을 유저들한테 이제 공개 판매로 팔았어요. 네. 발행을 한 거죠. 네, 예. 지분을 판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커뮤니티로부터만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 예. 이런 마케팅 표를 내걸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몇 달 있다가 그 VC한테 외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그 VC들한테 또 엄청난 토큰이 배분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이해상충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토큰을 미리 산 일반 유저들은 사실상 그 양이 더 늘어나면 그렇죠. 가격이 희석되니까 그렇죠. 안 좋아하고 네. VC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토큰 내놔라 하고 음.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갔고 이 회사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서비스를 엉망으로 운영하다가 파산을 하게 됐죠. 아, 이번에 파산하기 전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네네. 결국은 웹3라는 것도 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거래 가격 여기서 네.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또 귀에 들어온 거는 네. 생태계, 네. 커뮤니티 요거에 의해서도 웹3라는 뭐랄까 플랫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개념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생태계랑 커뮤니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곳에 종속돼서 활동하고 있던 게 예. 네. 이제 플랫폼이 없어지고 개개인이 어떤 자체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생태계나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사실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스스로의 생태계를 가지는데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는 게 일상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웹 3.0 세상이 되면 제가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고 플랫폼들이 제 영상을 퍼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예. 어떤 특정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더 그러니까 이상 내가 아니고 만든 블록체인에다가 얘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네. 영상 회사들이 가져간다. 돈을 주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지구에 네. 저라는 나라가 생겨요. 예. 그 나라는 제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올리고 음. 지우고 편집하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팬덤이 생기겠죠. 그 예. 나라. 네, 네. 말하자면 저의 국민들이 생깁니다. 예. 플랫폼들은요, 회사들은요, 이제 그 크리에이터 개개인의 컨텐츠를 자기네가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도지. 예. 자기네가 뭐 이거를 지운다, 뭐 내린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공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웹3의 어떤 되게 그 이상적인 모습 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온전히 개인이 어떤 자기의 데이터에 대한 자기 컨텐츠에 대한 소용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 근데 그런 어떤 비전들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웹3에 되게 환호하는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겠죠? 그래서인지 뭐 최근에 열린 뭐 그 행사에서도 네. 웹3가 이제 주제였고 웹3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예년 같으면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나 뭐 무슨 코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주제가 나왔을 텐데 이제는 아예 웹3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트렌드가 좀 바뀐 거를 만나 보셨어요? 이번 그쵸. 지금 우리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암호화폐 가격을 느끼잖아요. 일반인들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인터뷰 해보면 다 한 70% 정도는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락을 해서 시장 분위기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컨퍼런스나 이런 곳에서는 웹3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웹3 NFT라는 가지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활발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후에 어떤 기술 트렌드로서 웹3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웹2 기업들 특히 웹2 기업들도 결국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래를 준비를 뭘 할 것인가? 이거 코인을 발행할 건가? 아니면 NFT를 할 건가? 아니면 좀 더 폭넓게 보고 웹3라는 것을 좀 도입해 볼 것인가? 자기네 비즈니스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계 같아요. 네. 배 기사님도 현장에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웹3라는 뭔가 컨셉을 얘기할 때 좀 눈이 가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뭐 일단은 게임파이라는 말이 많이 들렸고 게임파이. 이제 뭐 플레이 투원, 무브 투원, 런 투원 모든 것들을 아무튼 하면은 보상이 생기는 보상. 이런 거를 뭐 X 투원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네, 네.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X 투원이라는 것도 많이 들렸고 뭐 게임파이와 X 투원이라는 것의 어떤 정의가 결국 지금 현재 웹3에서 많이 얘기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토큰을 발행해서 소유권을 유저들한테 주고 그 유저들이 그 토큰을 막 그 생태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재미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네, 그런 네. 이제 토크노믹스가 되게 강조된 예, 형태의 예. 서비스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많은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번에 행사에 참석하셨던데 네. 결국에 게임이 재밌어야지 토큰의 활용처를 아무리 거기서 발전시켜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그래픽과 엄청난 뭐 그런 세계관과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중독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플레이 투원 게임을 한번 그 전 세계 플레이 투원 게임 순위를 이렇게 쭉 뽑아보면 굉장히 그 2D 단순한 게임인데 네. 그냥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코인 주어지는 거 네, 네. 그런 게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죠. 이제 게임 회사들은 결국 이 자체 토큰 발행이나 뭐 토큰 이코노믹스나
토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진짜 롱런할 수 있는 게임을 일단 내놓고 그 안에서 천천히 네. 자체 발행한 토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철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토큰보다는 사실 생태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음. 그래서인지 뭐 넥슨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게임사들 이런 데도 웹3를 선도하겠다 이런 기사 제목을 제가 봤어요. 뭘 선도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유독 그렇게 게임파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게임이 아무래도 접점이 많기는 하죠. 게임과 이 웹3 또는 토큰 이런 것과 또 메타버스까지 연결되잖아요. 너무 말초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게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그 안에서 마치 실제 생활을 하듯이 지금 그 게임을 이용하는 걸로 발전했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당연히 이 웹3라고 하는 영역에 엄청난 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는 근데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제 게임은 웹3라는 용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게임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재화를 교환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고 이런 예. 이게 만들어진 생태계인데 이게 웹3라는 용어가 나오고 토큰이라는 도구가 나오면서 예. 이거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영역이 매력적인 영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P2E 뭐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 그 게임의 수준들이 이 웹3 게임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지금 수준들이 안 올라서 이건 다 문제를 다 이식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 더 좋은 게임을 웹3 기반으로 웹3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이 반영된 게임을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게임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그 영역이 되게 파괴적 혁신된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메타버스랑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역시 자체 토큰 발행하고 예. 자체 블록체인 지금 만든다는 얘기하고 이런 방향성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아,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고 네. 게임으로 먼저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번 하거나 네. 그런 어떤 사업성을 입증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 먼저 이제 토큰 발행과 블록체인 개발을 하고 있으니 예. 네. 역시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전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도 그런 걸 함으로써 먼저 신규 유저의 유입을 그 좀 도모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이거를 하면서부터 더 많이 알려진 게임사 같거든요. 그래서 2등, 3등 기업이 그걸 이제 뒤집기 위해서 예. 그걸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넷을 게임사들이 자체 메인넷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방향은 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겠구나.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테라 기반으로 자기네 게임 플랫폼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예. 그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직접 하자.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의사결정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도 자체 블록체인, 저기 뭐 일단은 뭐 컴퓨터도 자체 업계에서 블록체인. 뭐 네. 자체 블록체인을 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A 게임, 굉장히 대형 게임을 만들던 회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그 게임 산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 외에도 굉장히 그 우리는 웹3 플랫폼이다라고 외치는 산업군이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음악이라든지 어떤 곳이 좀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음악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예. 그 외적인 시간에 내가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번 KBW 행사를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 네. 젊고 이제 뭐 번듯한 직장에 다니시면서도 부캐를 뭐 2-3개씩 갖고 계세요. 캐릭터로. 북캐릭터. 예, 예, 예. 그래서 텔레그램과 트위터와 이런 데서 이제 그 캐릭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명함도 막 2개, 3개예요. 주로 이제 명함을 보면은 이제 NFT 아이콘으로 된 맞아. 얼굴이 있는 네, 그런 맞아요. 거죠. 이거 너무 예. 재밌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웹3 세상이 정말로 발현이 된다면 그 위에서 정말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 보니까 행사 중에서 서울 페스트인가? 그러니까 블루칩 NFT 프로젝트가 세계에 몇 개들이 있어요. 그냥 9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예. 요 NFT를 보유한 사람들만 여기 와서 서로 이제 네트워킹하고 파티 즐기고
그런 것도 아직 사이드 행사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내가 트위터에 누구야, 내가 이걸 가진 누구야라고 이제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 서로 만나는 또 그런 즐거움도 느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놀랐던 게 본행사장에는 없었는데 애프터 파티에 그런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애프터 파티 오시는 이유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그분들 영입하려고 막 명함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들어갈 때는 본인이 이 NFT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증을 해야 되죠. 그럼 그게 자기 하나의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NFT가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렇게 뚝뚝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가치인 거죠. 이 웹3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솔직히 웹3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은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NFT도 웹3냐, 다오라는 것도 웹3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차차 저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웹3를 보면은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아까부터 계속 쓰시는데 이 리워드 개념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 소유와 보상 이 컨셉 때문에 토큰이 나온 건가요? 꼭 필요한지 요거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토큰이 소유의 매개체로 반드시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는 네. 없다. 네. 어. 토큰이 그런 매개체가 아니에요, 애초에. 실제 아니죠. 네. 뭐 행동 치료, 행동 심리학 치료 요 관점에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떤 심리적인 병이 있는 분들을 목적성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주면 그 수단을 막 사용하다가 자연적으로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 토큰 이코노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왜 써야 하냐면 이 토큰을 쓰시면은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심리학과 결부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긴 한데 이게 사실 옛날에 이미 잘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났어요. 예. 2017년 ICO 붐 이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토큰은 발행했지만 토큰 홀더들의 그 투자 목적은 오직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예. 그 가격 상승을 들어주다가 정작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산 저장 장치에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은 나한테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암호화폐 프라이빗 키 있어야 전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이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신원은 제 백훈종이라고 하는 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있는 제 신원과 어떤 연결성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모든 신원 정보를 다 기입하고 거기에 저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저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또 영화의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거 예. 보면은 이거 쓰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사람이 되잖아요. 예. 네. 지금 그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웹3에는. 그게 바로 DID, 분산 신원 저장 장치입니다. 분산 예. 신원 장치. 그 기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블록 같은 회사들. 그 잭 돌시가 이제 트위터 CEO 그만두고 블록 CEO로 완전히 전환했죠. 그 블록이라는 회사가 원래 스퀘어라는 회사였는데 그 블록이 이제 만들고 있는 인프라가 비트코인 위에 만들고 있는 인프라가 DID와 IPFS 그 두 가지예요. 굉장히 그래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웹3가 되게 뭐 웹3 나온 비즈니스가 어렵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컨셉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가장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금 뭐 트위터 프로필도 네. 자기 지갑을 인증해서 자기가 보유한 NFT가 자기 프로필을 인증될 수 있도록 예. 이것도 웹3의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고 뭐 최근에 뉴스 나왔지만 그 인스타그램이 NFT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 지갑을 연동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보통 우리 사진을 업로드 시키잖아요. 네네. 거기를 내 NFT를 바로 업로드 시켜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것들이 내가 소유한 것들을 증명해주는 이것도 이제 웹3 비즈니스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뭐 웹3에서 저희가 아까 토큰 얘기를 하려다가 궁금한 게 지금 생겼거든요. 소유의 개념이 좀 더 다른 것이 이제 웹2와 웹3를 가르는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요새 또 뜨는 키워드 NFT를 보면은 NFT도 따지자면은 뭐 어디에 저장되는 데이터 같은 거 아닙니까? 내게 아닌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은 좀 있습니까? NFT도 아까 제가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네.
동일한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오픈시가 지금 가장 NFT 거래소 중에 가장 크지 않습니까? 크죠. 예. 이 오픈시가 결국 또 인퓨라로부터 블록체인 데이터를 받아와요. 따지자면 플랫폼이니 그것도. 플랫폼이죠. 예. 그리고 오픈시에 올린 그래서 이제 해킹 사고가 좀 몇 번 터진 게 있는데 예. 결국 오픈시에 올린 NFT와 똑같은 NFT를 예. 오픈시에 올리고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돼요? 돼요. 음. 이제 결국에는 이 중앙 저장 장치라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NFT를 마치 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넣어놓으면 네. 그 메타마스크 지갑은 내 그 진짜 주머니에 있는 지갑 같은 나만 가질 수 있는 지갑이고 예. 거기 들어있는 NFT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동전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소유가 있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보통.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메타마스크 자체도 인퓨라 서비스 서버에서 또 API를 송출해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도 서버가 다운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NFT를 엄청 고가의 오픈시에 사서 메타마스크에 넣어놨는데 메타마스크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커스터머 서비스가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이 할 수도 있는 NFT를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를 메타마스크나 뭐 인프라 같은 곳들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예. 뭐 지금 현재 웹2의 어떤 생태계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은행에 가거나 회사한테 이런 걸 부탁하거나 예.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게 다 똑같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웹 2.0과 3.0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네. 이 오픈시와 NFT라고 하는 2.한 것들은. 3, 4쯤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NFT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웹 3.0의 어떤 인프라나 그 현상 자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진짜 웹 3.0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면 NFT라는 것도 많이 활용될 거예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면에. 근데 지금은 일단 완성되지 않은 웹 3.0 인프라 위에 NFT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온 겁니다. 다오도 마찬가지고요. 게임파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순서가 약간 앞서갔다.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봐도 pets.com 기억나세요 혹시? 팩트닷컴. pets.co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팩트닷컴. 인터넷으로 아마존이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마존이 예. 투자했죠. 그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고 예. 굉장히 그 닷컴 버블의 어떤 정점에 섰던 기업입니다. 음. 이런 기업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일단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면 배송이랑 이런 거 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예.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없었고 예. 그냥 인터넷이 진짜 있었던 건데 우리는 인터넷으로 애완견을 입양할 수 있게 해드려요가 된 거예요. 서비스가 모델이. 사실 그때는 그냥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냥 읽어보기만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실 잘 되지 않았고 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회사는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형이요. 네, 자체 회사 로고가 이제 강아지였는데 예. 그 강아지 로고를 마케팅을 셀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가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굿즈, 뭐 인형, 굿즈 이런 것 캐릭터로서. 예. 지금 NFT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다가 그 회사는 결국 이제 도산을 했죠. 음. 네, 매출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 업계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떤 인프라가 좀 덜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에는 기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떤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아까 메타마스크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메타마스크가 뭐 지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그 자기 지갑에 대한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갑에서 다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살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웹 2.0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회사 망하면은 아예 소멸이 돼 버리는데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의 상태값은 기록이 되죠. 네, 다만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조작이 가능하죠. 조작이 가능하다. 네, 특정 회사가 관리함으로 어. 그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송출하면 네, 사용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사실 아까 처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잘 쓰고 있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회사가 보안 같은 거에 신경을 쓴다면 굳이 3.0이라는 거를 복잡하게 또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을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동의 안 하시겠지만 예. 네. 저는 이더리움의 약간 아쉬운 점이 네.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어떤 표어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월드 컴퓨터를 또 하려고 해요. 이제 쉽게 둘 다 설명드리면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구글이 되려고 해요. 일단 구글이 되겠다. 이더리움 네.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은 구글이 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그 위에 많은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구글 미트도 있고 예. 뭐 구글 뭐 스프레드시트, 폼 다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플랫폼이 되려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토큰의 가격은 토큰의 양은 발행량은 지속적으로 줄어야 하느냐 늘어야 하느냐 네.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이 또 논쟁이 생기죠. 예. 근데 가스비라는 그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비를 내야 돼요. 가스비가 근데 비싸지면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더리움 토큰이라고 하는 그 토큰의 가격은 서비스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낮아지는 게 맞을 수 있죠. 계속 줄어들어야지 이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쓰겠죠. 그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또 하나 마케팅표로 내건 게 이제 우리는 엄청 강력한 화폐 통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 화폐로서도 영향력을 키우겠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량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을 선택해서 예. 작년에 점점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질수록 네. 이 토큰을 소각하는 양이 늘어나게 설계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큰 발행량이 비트코인처럼 마치 줄어드는 예.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거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줄어드는 설계, 디플레이션 설계를 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죠? 네. 가격이 오르면은 그 전체 생태계를 돌아가기 위해서 얘는 정말 원유같이 쓰여야 되는데 오일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떤 시장의 퀘스천들이 있죠. 그래서 돌아갈까? 이제 통화 발행량을 늘리겠죠 아마. 통화 발행량을 늘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할 거면 왜 굳이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를 찍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이제 어떤 회사에 기대면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이나 회사가 만든 서비스에 예. 유저가 불만이 생기면 떠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떠나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 이 베이스 레이어는 마치 인프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 같아야 돼요. 땅은 우리가 갈아엎을 수가 뭐 없잖아요. 수도, 전기 이런 것처럼 그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로 뭘 하려고 한다.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아까 오르는 건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우리 수수료 낼 때도 이더리움 개당 가격이 이렇게 뭐 지금의 200, 300, 400, 500, 1000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지. 지불을 할 때는 0.1이 더 내는 것을 0.01이 더 내면 지불 내는 가격은 또 똑같아질 수도 있고 0.001 이더리움 수수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고 그게 수수료가 당연히 오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발생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불하는 그 비트코인의 개수가 더 쪼개지면은 어차피 내는 비용 자체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거는 같은 그렇죠. 맥락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는 뭐 지금 NFT라든가 디파이 같은 게 엄청 핫했을 때 20년, 21년 이때 그렇죠. 이더리움 가스비가 뭐 10만 원 한 번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2만 원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제 방법론의 차이죠. 방법론의 차이. 네네.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나와서 조금 네. 불안하지만 네, 레이어 2에 올라가 있고 예. 이거를 통해서 국제 전송을 해보니까 거의 수수료가 없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레이어 2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만큼 그동안은 네. 큰 관심 받지 못했죠.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예. 레이어 1이 왜냐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꿰차고 있어요. 어, 샤딩부터 해가지고 뭐 확장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저희가 땅이 계속 바뀌면 그 위에 건물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드포크를 하잖아요. 땅이 좀 딱딱해야 건물을 짓는데 네. 물렁물렁하다 이거죠. 짓고 지금. 있는데 갈아엎어버려. 어. 막 이러면은 이 위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어렵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은 돼야 본격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그런 수수료 문제 같은 걸 해결한 레이어 2가 잘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연결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오늘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할 예정이었으나 웹3 나오면 당연히 되면은 이제 들어가야죠. 웹3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 머지가 되면 네. 이제 지금 뭐 POS니 W니 두 개 동시에 있기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그 웹3 생태계에서는 좀 낫다고 보시는지. POW와 POS.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을 POS로 가는 건데 말은 어떤 쪽에서는 POW도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웹3의 생태계에는 어떤 방식이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일단 합의 어렵나요? 메커니즘이죠. 이 POW, POS의 차이는 POW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 채굴을 해서 땀을 흘려서 예,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보상을 얻는 거고 그렇죠. POS는 거래소에서 제가 가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분이 되는 거죠. 음. 제가 합의 메커니즘을 공부해 본 결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되려면 무조건 POW가 필요합니다. POS는 결국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서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구조다. 예. 결국엔 그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을 더 중앙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POS로 전환하려는 내러티브 자체가 ESG 내러티브예요. 전기 사용량을 친환경, 예. 친환경 예, 예. 줄이겠다. 전기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인다. 채굴 때문에 오염되는 환경을 좀 막아보겠다. 네. 뭐 이 얘기죠. 근데 저희는 인류는 살면서 한 번도 에너지를 사용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에너지 사용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부터가 에너지 사용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 호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깨끗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예. 사용 자체를 하지 말자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거는. 네. 우리가 그냥 암호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치부시키고 거기에 뭐하러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 이러면은 당연히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응당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훈영 이사님께서 예전에 그 테라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예. 그 테라의 사태를 약간 예견했다? 예측하는 그런 걸로 딱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의 그 우리 2.0 멀지 통합 같은 기능도 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요. 투자자들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생태계 플레이어들도 이거 나오면은 뭐 여러 면에 장점이 많다. 8월 10일 기준으로 좀 이더리움이 우려하시는 부분 없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멀지 이후에 그렇죠. 뭔가 네. 기대감이 엄청 지금 그 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피부로 느껴져요. 진짜.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가격도 오르고 네. 하는데 행사장에서 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비탈릭 부테린 그 세션은 예. 줄이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 줄 기다리듯이 예. 이렇게 막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줄 서서 들어가다가 세션을 못 듣고 다시 나온 사람들이 더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 받고 있고 네. 뭐 저는 사실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위험하다,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봤을 때 비행기가 2대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로 건너뛰는 것 같은.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 네, 저는 그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가 있잖아요. 성공할 네. 수도 있지만 네.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건이네요. 근데 어떻게 조심해야 보면 돼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원래 이 이더리움 2.0은 2017년도에 가장 이더리움 상승했던 그 내러티브이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방금 이 난이도가 있는 거죠. 난이도가 정말 그래서 높다고 이게 해. 지금 4년 5년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쉬운 작업은 비트코인을 아니다. 좀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나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요. 예. 네, 저는 비트코인 좋아합니다. 아 근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없는 게 한국에서 이더리움을 이렇게 뭔가 비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 그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댓글이 근데-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되게 저는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웹3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웹3의 생태계가 좀 뭐랄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구축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구축이 되는 게 가장 깔끔하냐. 웹2가 3가 되는 과정이 뭐랄까 지금 대기업들도 많이 참전을 하고 있고 아니면 신생 회사가 웹3라는 걸 하고 있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생태계 모양으로 구축하는 게 가장 예쁠까요? 저는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예. 싱글 체인 월드냐 멀티 체인 월드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싱글 체인 월드가 될 거라고 했어요. 싱글 체인은 블록체인이 하나인 네트워크만 쓰는 거죠. 그렇죠. 어.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각 블록체인들이 네. 뭐 솔라나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네. 블록체인들이 다 존재를 하고 예. 공존을 하고 이거를 잇는 브릿지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네. 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불편해요, 사실. 아무리 브릿지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도 이 블록체인들이 여러 개가 공존하는 세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뭐 그 토큰을 온체인상에서 되게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를 아토믹 수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토믹 수압 기술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발전하겠지만 해킹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예. 이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은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진화를 네. 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불편해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하나의 인터넷이 그동안 있어왔지 네. 여러 개의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음. 이 미 국방성이 만든 다르파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쪼개졌었어요, 원래 예. 60년대에. 그러다가 TCP/I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 체계가 정립되니까 이 표준 체계 위에 모든 기업들이 다 나도 인터넷 한번 써볼게 하고 들어오면서 그게 표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이게 결국 승자 독식 메커니즘이고 수학 체증의 메커니즘에 따른 승자 독식 현상이에요. 네트워크는 반드시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웹3 세상도 비트코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의 싱글 체인 월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멀티체인 월드가 하나의 정설처럼 음. 이게 맞다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반대되는 논리라서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싱글체인 월드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것 같고 멀티체인 월드가 이더리움을 이제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체인들을 연결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을 좋네요. 보신 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좋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백훈조 이사님께 전달드려서 어떤 반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초대하고 그럼요. 그런 거죠. 예, 그런 이유죠. 예. 오늘 웹3 이야기 해봤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백훈종 이사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웹3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뻔한 웹3 얘기들 말고요. 음.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음.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이라든지 마지막에 뭐 싱글체인, 멀티체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듣는 게 뭐 시장에 너무 뻔한 얘기들과 좀 다른 얘기들이라서 그럼요.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네. 사실 웹3를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서점에 갔더니 네. 경영이라든지 기술 섹션에 안 있고 네. 마케팅 홍보 섹션에 있더라고요. 웹3 책이. 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아직은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네. 백훈종 이사 같은 분을 통해서 네. 실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정확한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